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어제 미국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는 미국장을 하시고 또 50%는 국장을 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조금 나타난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장의 하락은 이제는 슬슬 끝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국장은 잘 버티는 것 같아서 또 다행입니다. 자, 앞으로 국장과 미국장이 계속 좋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보다시피 완전 시뻘겋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양봉이라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만, 하지만 미국은 반대죠.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이라 진짜 최악의 장이 어제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4%나 급락했고, 이는 22년 9월 이래로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바로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증시 조정에 대해서도 많이 조정받은 것은 아니라며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좌가 소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증시 폭락을 이끌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미국 기술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고,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등이 5% 하락, 그리고 난리가 났죠. 테슬라는 15%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은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도 4% 하락하면서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보통 10% 하락하면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로 20% 하락입니다. 그때부터는 약세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보통 약세장은 좀 기간이 길면서 계속 떨어지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번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의 변덕 플러스 경기 둔화의 공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경기 둔화 오지도 않았죠. 그게 올 거라는 그러한 가정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고, 결국 빠르게 또 V자로 회복하는 모습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올해는 미국장이 안 좋다는 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 또 잘 버티는 국장, 그 다음에 중국장을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하락폭의 50%를 회복한다면은 경기 둔화를 대비하면서 올해 미국장은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 나스닥 주봉입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10% 정도의 하락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나스닥 주봉인데 10%의 하락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나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첫 번째, 하락 기간에 이제 2배 정도가 지나면은 보통 그 가격을 회복합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은 고점이 여기인데 이 라인을 회복하기에는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2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주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8주, 2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쯤에는 이제 증시가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거. 트럼프가 어디로 튈 줄 모르다 보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락의 절반을 회복하면은,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하락의 절반을 회복했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두 번째도 하락의 절반을 회복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통은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의 절반, 나스닥 지수로는 한 19,000 내외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한번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올해 이 변동성이 큰 이 올해 내가 미국을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그렇다고 다 옮길 순 없겠죠. 가진 자산, 미국 자산의 몇 프로 정도를 빼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부자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금, 은, 비트코인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증시는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주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의 절반 정도로 회복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상승했던 테슬라가 이제는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밤에는 무려 15%나 급락하며 220달러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짙어진 점,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불만, 거기에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UBS에서 목표가를 259달러에서 225달러, 딱 지금이네요, 지금. 여기까지 하향시키면서 테슬라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는 머스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테슬라 충전소, 매장, 차량 등을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시애틀 주차장에 있던 사이버 트럭 4대가 한꺼번에 불타는 좀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차량을 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테슬라 끝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또다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 줄 건데 그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중심에는 아마도 그 중심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 규제 완화, 이 소식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테슬라 여기까지 빠졌으면 이제는 매도할 때는 아니겠죠. 오히려 매수를 슬슬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편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 2등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폭스바겐 그룹이죠. 유럽 내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그룹이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제외 글로벌 시장이요. 지난 1월 중국 제외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46만 대로 전년 1월보다 16%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 폭스바겐 그룹이 8만 2천 대를 팔면서 1등을 차지, 테슬라는 5만 7천 대로 2등, 그리고 현대차가 3만 7천 대로 3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은 테슬라는 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의 유럽 시장 공략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테슬라 커버드 콜, 이거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테슬라가 고점 대비 작년 12월 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 콜 채권 혼합 액티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3% 정도의 하락으로 나름 준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배금은 잘 주고 있나 봤더니 매달 1.2%씩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정도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걸 사면은 1년에 10% 이상의 배당이 기대가 되고 테슬라가 다시 500달러까지 한 번에 가긴 어렵겠지만 1년 동안 떨어진 거의 반 정도를 회복해 준다면은 이 친구의 주가도 5% 이상의 반등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략 1년에 20%에 가까운 수익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커브드 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니다 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따끔한 댓글 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브드 콜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는 방금 보셨다시피 좀 덜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50% 떨어지는 동안 15% 하락으로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3분의 1밖에 안 움직이고 배당도 뭐 1년에 10% 넘게 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할 때 그거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테슬라입니다. 작년 5월 대비 고점까지 거의 150%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2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하지만 같은 기간 테슬라 커버드 콜을 보면은 8,000원에서 9,800원으로 20% 정도밖에 안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이제 3분의 1밖에 하락하지 않아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하지만 오를 때는 이게 몇 분의 1조, 한 7분의 1, 8분의 1 그거밖에 오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테슬라가 쭉 올라간다면은 효율이 좋지 않고, 가장 효율이 좋을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테슬라가 그냥 오른쪽으로 기어갈 때, 오른쪽에 테슬라 보시면은 요렇게 몇 개월 동안 기어가는 흐름,
요럴 때는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커버드 콜이 배당을 주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커버드 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흐름을 계속 나타내 준다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만약에 지금 내가 테슬라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일단 테슬라 커버드 콜을 먼저 사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200, 그다음에 뭐 $190, $180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그어 놓은 다음에 그 라인이 하나 깨질 때마다 10%씩 옮기는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물론 테슬라의 이 상승폭을 다 먹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차익은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테슬라 커버드 콜은 그만큼 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를 더 싸게 사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일본이랑 같이 수소 사업 드라이브.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수소, 전기차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수소에 대한 관심은 뭐 제로에 가깝겠죠. 그러나 현대차와 일본은 5년 그리고 10년 뒤를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일본 내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하고요. 상반기에는 넥소 후속 모델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4월 추총에서는 사업에 수소 사업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수소주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보도록 하고, 다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오르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다음입니다. 초단기 근로가 유행. 요즘 편의점주 사이에서는 쪼개기 알바를 쓰는 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하루 8시간씩 쭉 쓰는 게 아니라 주 14시간만 알바를 쓴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 어차피 사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알바생이 엄청 늘어나서 불편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도 되어서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바 입장에서는 풀타임을 당연히 하고 싶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한번 봤는데, 하지만 알바도 애초에 풀타임을 구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알바분들도 쪼개기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알바를 두세 개씩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오랜만에 알바 천국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편의점을 검색하니까 월, 화, 오후 타임, 주말 오전 알바, 주말 오전 근무자, 토요일 야간 스텝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몇 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그럼에도 우리 미래에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0대 이상 최소 생활비는 월 13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 적정 생활비는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200은 나와야 버팀목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수급자 700만 명에서 1%밖에 안 되는 수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나온 것도 2018년이 처음이고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월 200 정도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아스피린, 암전이 억제한다. 자, 이 내용은 뭐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뭐 관련주나 그런 게 생길까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이 암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암 모델 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 다양한 암에 걸린 쥐들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시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쥐만 했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는 임상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스피린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출혈이나 위궤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아스피린보다는 우리가 보통 타이레놀을 많이 쓰고 있을 만큼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는 길이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바로 과거에 기억나시나요? 강아지 구충제가 전국에서 품귀 현상을 만들었던 그 시절, 강아지 구충제가 암에 좋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강아지 구충제 관련주가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이 소식이 조금 널리 퍼지면서 아스피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부 다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가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강아지 구충제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아스피린이든 뭐든 있으면은 당연히 먹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이 뚝. 원래 1월은 전년도에 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개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개점한 공인중개사의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870명으로 작년 대비 22%가 감소했다고 하고 같은 기간 폐업한 곳은 852명, 휴업한 곳은 118명으로 개업한 곳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일본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사카부 음식점 기이치 그리고 기요치키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딸기 다이호쿠를 먹은 사람 등 150명이나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이치 같은 경우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염이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간다면은 노로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물론 그 확률이 크진 않겠지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메가박스가 강남점 상영관의 전석을 리클라이너로 업글을 하고 리뉴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점심시간에 소등한 한 개 상영관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공간에서 낮에 잠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가격도 뭐 사실 이벤트다 보니까 너무나 저렴합니다. 1,000원에 2시간 동안 힐링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은 직장인이든 영화관에 가서 이제 뭐 조금 쉬다 보면은 그 영화 포스터를 읽는 경우도 있을 거고 팝콘 냄새가 끌려서 팝콘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관을 접하다 보면은 또 영화를 한 편이라도 더 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벤트는 뭐 전국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굳이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1월 서울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는 코로나 전 수준을 넘겼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도 27%나 늘어난 수치라서 의미가 깊다고 하며 이러한 소식을 보면 면세점이나 호텔, 카지노 여행 등의 주식 플러스 요즘은 미용기기 관련주를 무조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최근 미용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관련주 주가에도 올리지오를 시술받는 그러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더즌이라는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기관 수요치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1,300건, 그러니까 보통 2,000건 청약을 하는데 1,300건 밖에 청약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경쟁률도 460대 1밖에 안 됩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편이죠. 2,100억인 수준이고 또한 의무 가격도 0.7%밖에 없어서 물론 최근 들어 공모 시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전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버즈는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